x의 39제곱 플러스 30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그리고 qx를 나머지 알고 보고 그럼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고 물어보죠. 이때 몫을 qx라고 주고 나머지를 n2 이렇게 볼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q에 마이너스 1이 r2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q에 마이너스 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싶은 건데 그 전에 x에다가 1을 먼저 넣어서 이 x에다가 1을 먼저 넣어서 r5부터 찾고 갑시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넣으면? R은 31. 31이죠? 31. 내가 폐하 진도라는 거야. 폐하 진도라는 거야. 진도가 다 나가야 집에 가는 거야. 집에 못 가지. 이거 31.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싶은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 39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0은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플러스 31 이렇게 됩니다. 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에 q에 마이너스 1이니까 q에 마이너스 1이 얼마 되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 얘 또 없나요? 86쪽에 11. 86쪽에 11번 86쪽에 11번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정리 문제죠.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 됐다는 얘기예요. 나누어 떨어졌고 나머지가 0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귀찮아졌네. 인수분해가 되면 그 값 두 개 그냥 대입해서 A, B 찾으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x-1, x-1 공통이죠. x-1로 묶을게요. x-1로 묶어주시면 되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1차 곱하기 2차에서 3차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를 2차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몫이 1차였겠죠. 네. 그럼 이제 얘랑 이쪽에 있는 이 2차식이랑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둘이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죠. qx가 x-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이 완전히 똑같은 이 상등식이랑 같은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x-1 곱하기 뭐 1차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2차식 얘랑 똑같은 모양이고 qx 자리가 x-1이면 되는 거죠.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 전개하면 x제곱 a 플러스 2의 x 2a 플러스 b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됩니다. a 값은 2고 b 값은 1이 됩니다. 또
끝. 끝. 없습니까? 넘어가 될까요? 넘어가 될까요? 우와! 인수분해 공식들은요,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 곱셈 공식이 익숙해져 있으셔야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다 외웠죠, 곱셈 공식. 다 외워봤잖아. 시험 본다 했잖아. 오늘 시험 보면 되나? 안 돼? 안 돼? 이게 뭐야? 안 돼의 끄덕임이야? 된다의 끄덕임이야? 안 돼? 아니, 안 돼의 끄덕임이야? 그럼 다 같이 안 된다고 할 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된다고 하면 외워서 자신감 있을 때잖아. 이럴 때 시험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 공식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시험 볼게. 인수분해 공식까지 합쳐봐. 곱셈 공식 플러스 인수분해 공식까지. 그럼 90쪽에 있는 게 모든 과정에서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90쪽에 표로 나와 있는 애가 고등 과정에서 추가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기본적으로 그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수분해 공식 괄호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중등 과정에서 나왔던 인수분해 공식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플러스 그 90페이지에 나오는 애들까지 전체거든요. 근데 뭐 이제 중학교 거는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돼 있겠죠. 시험은 이제 고등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들로만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거 다 외워오세요. 알았죠? 외워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날 시험 봅니다. 우리는 98쪽으로 갈게요. 98페이지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으로 간단히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들에 대해서 케이스를 이제 나눠놓은 거거든요. 유형을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형들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를 공통 부분이 있다. 부터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해야죠. 아니 말은 안 할 거면 이 모양이라도 끝까지 하던가. 치환을 해야겠죠. 예제 문제로 봅시다. 104쪽 104쪽 문제가 이제 치환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2-1번. 얘는 이 형태 그대로를 줬죠. 공통이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하죠. a로 치환하면 a 플러스 3 플러스 2래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가 되고,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니까 이건 다음에 원래식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을 끝까지 처리해야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2차식일 때 얘가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정리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
통째로 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얘처럼 이제 숨겨져 있는 거 잘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x제곱 마이너스 5x를 제곱했고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5x가 또 나오는 형태죠. 만들어 놓고 치환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a 마이너스 6과 a 플러스 2로 이수분해 되면서 되돌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얘도 얘가 x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한 번 더 되니까 여기까지 써야겠죠. 3번은 공통인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차항 4개의 곱셈인데 이 1차항 4개의 곱셈 중에 2개 곱해서 식을 정리해 볼 건데 어떤 애들끼리 곱해야 돼요?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 3을 마이너스 2로 이렇게 2개 짝꿍 지어야 되죠. 어떤 기준이에요? 더해서 상수하는 부분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는 거죠. 그럼 더한 애들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같은 게 없으면 뭐야? 곱의 결과가 같은 애들을 찾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합의 결과가 같은 게 주어지고요. 경우에 따라서 합이 똑같은 애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곱이 같은 애들을 찾으셔야 돼요. 왜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그건 그래서 일단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곱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고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둘이 곱하면 합이 같은 애들은 1차항까지 공통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곱이 같은 애들은 어떻게 돼요? 1차항은 다른데 2차항과 상수항, 2차항과 상수항이 같아지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공통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a-8, a-3으로 두면 되죠.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안 할 거고요. 나는 이만큼 a라고 줄 거예요. 얘는 얘가 a야. 그럼 얘는 5 더하면 되죠. a 플러스 5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로 줄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2 되고 a 플러스 2, a 플러스 3 되고 얘가 a니까 여기다가 2 더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3 더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얘는 더 쪼개지는 애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뒤에 붙어져 있는 숫자에 따라서 통으로 a라고 놓는 게 편할 때가 있고요 겹치는 부분만 a라고 놨을 때 편한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38 곱하면 24잖아요. 그럼 상수항 6까지 나오면 30, 상수항이면 3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30을 곱해서 30 나오는 애를 경우를 쪼개는 것보다 6인 경우를 쪼개는 게 훨씬 쉬우니까 6으로 두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형태는 여러분들 공통 부분이 있는 애. 공통 부분이 있는 애. 치환해서 인수를 해요. 첫 번째 내용이요. 한 김에 하고 갈까? 아니, 한 번에 하고 한 번에 쭉 하죠. 그 다음 대표 한번 갈게요.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애들이거든요. 보기차식. 보기차식의 106조.
보기차식의 의미는 뭐냐면 짝수차 수항만 있는 거예요. 4차항, 2차항, 상수항. 얘들. 얘도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짝수차 수만 있으니까 x 제곱을 취하는 거거든요. 공통적으로 x 제곱을 a라고 취할 거예요.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가 됩니다. 원래대로 되돌려서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2가 돼서 이거 합차고 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에 x 제곱 플러스 2까지. 끝이죠. 간단하죠? 네. 아마 여기까지는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라서 치환해서 3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리면 3x제곱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3x제곱 플러스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아마 이게 3번부터 어긋날 것 같은데 x 4제곱에 마이너스 13x 제곱 플러스 4 바꾸면 a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4인데 문제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완전 제곱식을 활용할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완전 제곱식을 활용할 때에는 여러분 항상 1차항의 개수를 기준으로 상수항을 바꿨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13이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으면 뒤에 얼마가 와야 돼? 사분의 169가 와야죠. 그렇게 바꿨었거든요. 근데 얘만 여러분 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만 상수항을 기준으로 1차항의 형태 모양을 바꿀 거예요. 얘가 4잖아. 그러면 1차항 부분이 얼마여야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죠? 4 정확하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a여야 되죠. 그 플러스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잖아. 완전 제곱식 만들 때 1차항 이해돼요? 그러면 플러스 4를 만드는 경우와 마이너스 4를 만드는 경우 중에 어떤 애를 써야 되냐면 얘를 만약에 여기를 마이너스 4a라고 쓰면 똑같아지려면 뒤에 얼마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9a가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a제곱 플러스 4a라면 뒤에 얼마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17a가 필요하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쓰는 거냐면 뒤에 남는 이 1차항이 개수가 마이너스 제곱수여야 돼요. 9는 3의 제곱이죠. 얘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7이잖아요. 17은 제곱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못 써요. 왜 그런지 볼게요. 그럼 이걸로 써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게 완전 제곱이 a-2의 제곱이고요. 뒤에 마이너스 9a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원래대로 되돌려서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x 통째로 제곱했으면 되겠죠. 9x 제곱이니까.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랑 합차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합차 써주시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끝이죠.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면 끝.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서 합차로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가 제곱수가 와야 돼요. 9처럼. (4번) 보시면 x 4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나왔죠. 얘도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6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완전 제곱식을 활용할 거예요. 뒤에 상수항이 16이니까 가운데 얼마로 가야 돼? 가운데 8에 가야겠죠? 그쵸? 그럼 플러스 8a면 뒤에가 마이너스 4a로 나올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8a로 만들고 싶으면 뒤에가 플러스 12a거든요. 그러니까 12a는 못 쓰는 거죠. 제곱수가 아니니까. 얘로 쓸 거예요. 얘는 a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4a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x제곱 플러스 3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2x를 제곱하는 거예요. 4x 제곱이니까. 그럼 똑같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보기차식은 치환, x제곱을 한 문자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해가 치환했을 때 바로 되면 좋지만 안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 안 되는 케이스일 때에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모양을 바꿔서 합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 근데 그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꿀 때 상수항을 기준으로 1차항의 모양을 바꿔줘야 된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유형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인 것 같은데 다음 유형은 여러분 항의 개수가 아니구나 한 번 더 거쳐가는구나 섞여있네. 다음은 여러분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항이 4개인 경우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08쪽에 이제 4-1번 문제가 항이 4개짜리거든요. 조금 그런데 아니네. 항이 4개짜리라고 정리하는 게 아니네. 그냥 책 따라가자. 항이 4개, 그러니까 5개 이상이거나 문자에 사용되어 있는 문자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지금 첫 번째 1번 4-1번 문제를 보시면 사용된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서 3개죠. 그래서 문자가 3개 이상이니까 문자가 3개 이상일 경우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 3개의 문자 중에 기준 문자 하나를 설정할 거예요. A, B, C 중에 하나만 문자로 볼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인 문자는 어떤 애를 기준 문자로 잡을 거냐면 차수가 가장 낮은 한 기준으로 볼 거예요. 지금 누가 차수가 가장 낮아요? B. B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그럼 B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할 거예요. B가 몇 차예요? 1차. 1차죠. 항이 몇 개 나와야 돼? 1차식이니까. 두 개로 정리돼야 돼요.
그럼 B가 있는 애들을 묶어. B로 묶어요. B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A-C죠? 나머지는 죄다 상수항이죠. 얘네들 공통으로 마이너스 3CA로 묶으면 A-C 이렇게 남겠죠. 항이 두 개짜리면 여러분 공통 인수로 묶으면 끝이에요. A-C로 묶어주시면 B-3CA 이렇게 남겠죠. 그럼 끝이에요. 두 번째. 사실 얘는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쵸? 사실 얘가 전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죠. 다 전개하고 나면 항이 6개짜리거든요, 여러분.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이 5개 이상인 케이스. 그러면 한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할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미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놨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한 거야. 왜? 기준 문자를 누구로 잡아야 된다고요? Y. 차수가 작은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고 했죠. x는 몇 차야? 3차잖아요. y는 몇 차야? 1차. 1차죠. 그러니까 y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전개를 같이 해서 기준 문자를 y로 바꿔서 내림차순 정리를 새롭게 할 거예요. 그럼 y가 있는 애들 y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묶을 거고요. y가 없는 애들 모아주시면 돼요. y가 없는 애들이 얘네인데 x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항이 두 개짜리고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x, 뭐 x 플러스 y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있습니다. 3번은 전개를 다 해놔가지고 여러분 항이 몇 개짜리예요? 요거 그쵸. 오씨 훌륭하다. 여기까지 해줄까요? 여기까지 해야죠. 인수분해가 되면 끝까지. 3번에서는 여러분 항이 6개짜리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내림차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x랑 y 중에 누가 차수가 더 낮아요? 똑같죠? 둘 다 2차니까. 그럼 둘 다 2차면 x로 해도 되고 y로 해도 돼요.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추천하는 건 누구예요? 추천하는 건 누굴까? x로 하는 걸 추천하거든요. 이 문제에서. 왜냐면 x의 개수가 1이라 더 간단해요. 내림차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차인 거 하나 쓰고요. 그럼 1차인 거 x 하나씩 들어있는 얘 둘 있죠? x로 마이너스 x로 묶을까요? x로 묶어주시면 3y는 마이너스 1이 남고요. 나머지 x가 없는 애들을 하나의 항 상수항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x에 대한 2차식이 됐죠. 여러분 2차식이면 항이 3개짜리고요. 항이 3개짜리인 인수분해는 반드시 대각선 공식을 이용하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죠.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래서 얘는 무조건 대각선으로 인수분해 해야 돼요. 그럼 얘가 x니까 x, 1에서 1인 애를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뒤에는 2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이제 항 3개짜리 인수분해니까 어렵지 않잖아. 2y랑 y 3이랑 2 플러스 마이너스 3 되잖아. 그쵸? 그럼 이제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3y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부호가 플러스니까 둘 다 플러스 해주시면 끝이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 요걸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차선 이용하는데 어렵대. 자꾸 맨날 어렵다고만 하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을 조금 생각은 해봤는데 이 방법이 받아들이기에 쉬운 방법인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하세요. 하나 더 소개해 줄 건데 선생님 저는 그게 더 복잡해 보이네요. 그럼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어차피 항이 이렇게 5개, 6개 나오는 애들은요 x, y에 대한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9쪽에 4-2번 같은 문제 보시면 여러분 어차피 결과가 x, y에 관한 1차식 곱하기 x, y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a, b, c, d를 곱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요 여러분 인수분해를 총 3번 할 거거든요.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애들만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2차 항들만 뽑으세요. 2차 항. 2차 항 누구 있어요? x제곱 2y제곱 3xy 있죠. 이 2차 항 3개 가지고 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y x 플러스 y 그 다음은 뭐 할 거냐면 y가 없는 애들 뽑으세요. y가 없는 애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되죠. 마지막으로 x가 없는 애들 뽑으세요. x가 없는 애들 얘를 인수분해하면 2y-3 y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애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x 플러스 2y가 있잖아요. 그럼 2y 갖고 있는 애 찾아. 얘가 2y 갖고 있죠. 2y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둘을 합치면 돼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까지. 그게 하나의 인수가 되고 x 플러스 y잖아요. 그럼 y 플러스 2가 있으니까 y 플러스 2까지 하나.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얘까지 사실 엮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x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보고 x 플러스 2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 전에는 구분이 어차피 안 돼요. 둘 다 x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리고 두 개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찾아봐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x 개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세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조금 더 편해 보이면 이 방법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정리한다는 인수분해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제 다음은 좀 더 일반화된 내용을 할 건데요. 고차식의 인수분해거든요. 고차식 인수분해. 고차식이라는 건 3차 이상을 얘기하는 3차. 근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되면 제일 편한 방법은 공식 써서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110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세요 인데 얘는 여러분 문자가 하나로 나와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한 문자에 대해서 이제 다항식이 주어지고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 정리를 이용한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인수 정리가 뭐였어요? 인수 정리가 뭐였어요? 나머지 정리 중 나머지가 여기 0 되는 케이스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누군가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0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뭐였어요? 나눗셈 안 하고 뭐 하자? 숫자 집어넣어서 나머지 찾자 이거 아닙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숫자 집어넣어서 얘가 0 되는 거 찾아주세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나올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얼마 넣으면 0 나옵니까 지금? 1 넣으면 0 나오죠. 그쵸? 그래서 1을 넣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하나를 찾을 때 여러분 x-1로 남은 몫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몫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불이체법 쓰시면 돼요. 어차피 몫을 구해야 되니까. 얼마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그럼 1 넣으면 나머지가 여기가 0이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수로 x-1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몫으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나와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x-1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입니다 하고요. 얘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x-1에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은 4차네요. 4차인 것도 해볼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까지. 와. 여러분 어차피 나머지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애를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이 자리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0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여기 들어갈 값과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2를 만들 거거든요. 즉 이 자리에 올 값은 마이너스 12의 약수인 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출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약수 중에 뭐 1, 2, 3, 4, 6,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가 있겠죠? 그런 애들 중에 넣어서 0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1을 해보겠죠. 저기 계산하기 쉬운 거. 근데 여러분 1이 되려면 그냥 이 개수의 합을 구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x-1을 인수로 갖는 거거든요. 1 대입해서 0 나오면. 근데 지금 그냥 다 더해보면 0이 나와요. 안 나오죠. 당연히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은 뭐 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홀수 번째 애들 짝수 번째 애들의 합을 살펴보는 거예요. 홀수 번째 애들의 합이 얼마죠? 6. 짝수 번째 애들의 합 6. 12가 작수. 마이너스 6 아니에요? 홀수 합이. 홀수 번째 합이? 홀수가 마이너스 6이고 1. 짝수가 홀수 번째가 1, 마칠 12. 홀수 번째요? 홀수 번째. 홀수 1, 3, 홀수 번째. 걔네 합이 6이고요. 짝수 번째 애들 합이 6이잖아요. 이렇게 같아지면 마이너스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1, 마3, 3, 마4, 4, 12 곱하니까 마이너스 11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찾은 거예요. x 플러스 1이 인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3차 남았잖아요. 그 3차 인수분해 하려면 어차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2로 되죠?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0 그럼 여기 2차가 나오면 또 해도 되는데 우리는 2차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대각선 공식 쓰는 게.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좀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어진 준식이는 x 플 1, x 플 2, x 마 2, x 마 3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렇게. 인수정리요. 뭐얘 오히려 복잡하지 않죠. 오히려 그냥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0 되는 것만 찾으면 되고 쉬운.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차피 다항식을 다룰 일이 더 많거든요. 문자가 하나 두 개만 써있는 다항식을 다룰 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쪽이 조금 더 우리한테 중요해요. 더 많이 쓰일 겁니다. 이쪽 파트는 여러분 요 단원이 끝나고 나면 나올 일이 드물어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해당하는 단원이 끝나고 나면 이런 내용은 써먹을 일이 없어. 근데 이쪽은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3차식 다루고 4차식 다루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오히려 더 끌고 가셔야 돼요. 계속 놓지 않고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이 공식으로 인수분해되지 않는 케이스 중에 얘네들이 이제 기본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하나 할 건데요, 여러분. 추가로 하나 하긴 할 건데 지금 추가로 하는 요 내용은요.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빠진 내용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는 교육과정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야. 예. 너네 지금 뭔가 앞서 가려고 고등학교 미리 하는 거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 거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3학년 1학기 거 하고 있는 애들. 그거 지금 차근차근 그거에 맞춰서 나가는 애들은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만 하기에도 빠듯한 거고 시간이. 우리는 미리 다루니까 플러스 알파들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갈 거거든요. 보시면 10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102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상방방정식이라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게 문자가 ABC 썼죠? 문자를 이렇게 원래 이제 이거는 0이라고 해서 이제 방정식 형태로 나오는 이거는 는 0만 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는 0이라고 방정식으로 나오면 인수분해 이용해서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니까 어차피 뭐 는 0이라고 붙이든 안 붙이든 인수분해 하는 내용이거든요.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식의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좌우 개수가 같은 애들이거든요. 좌우의 개수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예제 문제가 예제로 나왔죠. x 4제곱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가운데 있는 항은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 4차식을 인수분해 할 거거든요. 여러분 얘는 이게 안 돼요.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안 되는 형태예요. 무슨 뜻이냐면 4차잖아요. 인수분해 할 거거든요. 인수분해가 되긴 돼요. 근데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가 안 된대요. 그 인수정리를 활용하는 거. 이걸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조리제법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나눗셈 계산할 때 얘는 언제만 할 수 있다고요? 1차식 1차식 나눌 때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쟤는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쟤를 인수분해하면 1차 항인 인수가 안 나와. 근데 4차를 인수분해했는데 그럼 1차 항인 게 안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2차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될 거라는 의미예요. 쟤를 인수분해하면 2차 곱하기 2차가 나올 거예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디어는요 가운데 있는 항이 x제곱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항은 x제곱으로 묶어낼 거예요. x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럼 얘는 x제곱이죠? 얘는 마이너스 4x고요. 플러스 5죠? 마이너스 4x는 어떻게 돼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4x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요? x분의 4가 되겠죠. 얘는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을 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끼리 x를 갖고 있는 애들은 x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을 거예요. 모아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x 플러스 x분의 1을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할 거예요. 얘를 a라고 둘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5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a 플러스 5 이렇게 만들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그래서 a-1과 a-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a를 원래대로 돌려요. 그러면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다 빼놓은 x제곱 있죠? 여기서 이게 실수하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얘는 x 곱하기 x 곱하기 괄호거든요. 여기 덧셈이 없어요 여러분. 곱셈만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곱하기 할 때 교환 결합법칙을 써서 이 두 개 있는 애를 순서를 이렇게 한 번 곱하고 이렇게 한 번 곱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x제곱을 안으로 넣어서 식정리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x제곱 곱하고 여기다가 x제곱 곱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분배 법칙이 아니라고 지금. 곱하기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 순서만 바꾸는 거야. 이렇게 x 하나만 여기다 괄호 하나에 넣고 x 하나만 괄호 하나에다 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나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하나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요. 이해가 될까요? 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제 좀 한 발 앞서 나가려면 이 정도도 좀 연습을 해놓는 게 필요하시고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 딱 요 유형의 문제만 타겟팅해서 공부를 할 거면 더 쉬운 방법도 있긴 있어요. 더 쉬운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사실 요걸 알고 있느냐인데
여기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문제, 여기서 문제.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을 만드시오. 어떻게 됩니까? 계산할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계산할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자, 계산할 시간을 조금 주면 할 수 있느냐? 네. 그거예요. 머릿속에 이 푸는 방법이 떠오르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시간을 줘도 못 풀겠는데요. 네. 시간을 주면 할 수 있겠죠. 네. 그쵸? 그럼 이제 그 시간을 1초로 단축하자고. 그 시간이 필요 없게 만들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주어진 2차 방정식 x자리에다가 이 x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fx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라면 f의 x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죠? x제곱분의 1 x분의 3 x제곱분의 1 x분의 3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얼마 대입하면 이제 0 나오냐고. 알파랑 베타 나오면 0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 괄호 안에 알파는 0이야. 그쵸? 여러분 얘를 알파로 만들기 위해서는 x에다 얼마 넣어야 돼? x분의 1이 알파가 나오고 싶대. x분의 1을 알파 만들 거야. x에다 얼마 넣어야 돼? x분의 1이 알파가 나오고 싶어요. x는 얼마예요?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알파분의 1 대입하면 0이 나와요. 당연히 베타 나오면 0 나오니까 베타분의 1 나오고 0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두 분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이죠. 베타 넣으면 성립이죠. 그쵸? 여러분 20x자리에다가 알파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분의 1분의 1 이렇게 된다. 여기다 알파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 알파분의 1분의 3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게 알파 제곱이고 이게 3알파로 바뀌니까 0이 나오겠죠. 식이 똑같아지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면 이 식의 두근은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분모에 가 있으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양변을 x제곱을 곱하세요. x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원래 방정식의 근이랑 역수인 근을 갖게 만드는 방정식을 만들고 싶으시면 이 1, 3, 마이너스 5라는 개수 있죠. 얘 순서만 뒤집으시면 돼요. 왜? 이 모양 만들어 놓고 최고차항을 곱할 거니까. 개수가 역순으로. 여기까지 오케이해? 자, 그럼 보세요. 요 아이디어를 여기다 써먹을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개수가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개수를 역순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똑같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근이 몇 개 나올까요? 4개. 4개 나오겠죠. 그 4개를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뭐 이렇게 두면 그러면 역순도 똑같으니까 근 중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오메가분의 1이 또 근이 돼야 된다고 당연히. 이해돼요? 그럼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이랑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짝꿍이 있다는 얘기예요. 역수인 짝꿍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4개의 근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냐면 반드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역수인 근을 반드시 하나씩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돼요? 1이에요. 곱이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인수분해 하면 반드시 아까 2차 나오기로 했잖아요. 근이 곱의 1인 케이스 2개가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야? 인수분해 해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얘는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1. 1이죠. 얘도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1. 왜? 어떻게 알아? 근거. 1 근각역수의 관계 상수항이 1이니까. 그쵸?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를 이과적으로 인수분해 해보지 않아도 이해되는 그 밑에 있는 문제 있죠. 이게점플 그 밑에 예제 하나 더 있죠. 이거 칠게요. 그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거 바꿔놨네. 이거 봐요. 아래 문제를 조금 바꿀게요. 여러분. x 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서차식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 얘가 두 개로 인수분해 될 거 확정이라고 해요. 2차식 두 개로. 그쵸? 근데 그 두 2차식이 어떤 애들이에요?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이 고정이라. 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두 1차식 1차항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플러스 ax 여기를 플러스 bx라고 두고 전개한 게 얘랑 똑같아지는 a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죠? 뭐 하면 돼요? 1x제곱 1x제곱 abx제곱이 2차 마이너스 x제곱 남아있죠. 그럼 얘가 ab가 마이너스 3 나오는 뜻이고요. 3차항에 1차항 만들까요? ax 더하기 bx가 2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a 플러스 b 2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두수 마이너스 1과 3이죠. 그럼 무슨 뜻이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 수 있다는 뜻이. 여러분 이 형태 딱 배칭이 되는 형태만 타겟팅해서는 그냥 이렇게만 문제 풀어도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연습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위해서는 이 과정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에는 시간 단축이 필요하니까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 거라고요. 공부할 때.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다 이제 정리해 준 것처럼 알고 갔으면 좋겠는 팁 하나는 어떤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방정식의 역수근을 갖게 만드는 방정식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개수를 역순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두 근 금방 구할 수 있죠. 얼마랑 얼마예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그 근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3. x가 마이너스 3이랑 x가 1이죠. 뭐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하시고요. 얘 역수를 근으로 갖는 애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돌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죠. 이걸 풀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이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만들고 인수분 해보시면 3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이 나오죠. 그 계수를 역순으로 돌리면 해가 역수인 해를 갖게 됩니다. 요거는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가서 또 나올 내용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해 두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빨리 일시정지. 여기 이제 활용 문제들이거든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다음 등식 성립할 때 A, B, C가 삼각형 세변기인데 어떤 삼각형인지를 찾으래요. 그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해볼 거거든요. 문자도 3개고요. 항도 6개짜리죠. 그러니까 문자도 많고 항도 많은 상황이랑 내림차순 정리하는 인수분해 이용할 거예요.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핵심이 기준 문자 설정인데 기준 문자는 차수가 가장 낮은 거 쓰기로 했죠. A 몇 차? 3차. B는 3차. C는 2차죠. 그럼 누구로? C C로 해야죠. 마이너스 C제곱으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죠. 와우. 나머지 한 4개가 C가 다 없죠. 묶어서 상수하는 거. 이제 얘만 따로 인수분해를 해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A제곱으로 묶어주고요. A 플러스 B고 얘네들이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어주시면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럼 얘네 지금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가지고 있으니까 A 플러스 B를 묶으면 어떻게 되죠? 얘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는 마이너스 C제곱 이 0이에요. 그럼 삼각형 세변 길이니까 A 플러스 B가 0이 될 일은 절대 없죠. 결국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 나온다는 뜻이고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뭐예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빗변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 또는 각 A의 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또 중학교 과정 때 다 하고 넘어왔지만 우리 그 삼각형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죠? 너네가 아는 삼각형 종류 어떤 거 있어? 정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예각삼각형 외곽삼각형, 둥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런 애들이 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편의 길이 변의 길이. 이쪽은 각도 각의 크기로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중학교 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서 각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삼각형들을 변 길이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게 정리했죠.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 확립하면 돼요. 얘가 돼? 가장 긴 변 길이 제곱하는 것과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한 거 더했을 때 누가 더 커요? 더한 거야. 더한 게 더 크면 얘가 되죠? 예. 분각은 반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모든 삼각형을 변의 길이만 알면 구분할 수 있게 정리를 해놨다고. 그래서 앞으로 삼각형이 어떤 종류의 삼각형이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구분을 변 길이로 하시면 된다. 변의 길이를 찾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 a제곱의 b 플러스 c, b제곱의 a 마이너스 c,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플러스 b. 그럼 얘도 실제로는요 문자가 3개고요 다 전개했을 때 항이 6개짜리거든요.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거야? 내림차순 이용해서 할 거죠? 내림차순 이용할 거면 차수가 가장 낮은 거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A 몇 차야? 2차. B는? 2차. C는? 2차. 다 2차죠? 그러니까 뭘로 하든 상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A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A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할 건데 얘는 이미 A제곱으로 묶여있으니까 손댈 필요 없고요. A제곱 B 플러스를 묶여있으면 상관없고요. 1차인 거 찾아야 되거든요. B제곱 A랑 마이너스 C제곱 A가 있죠. 그래서 A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제 없는 애는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C제곱 B죠. 그 마이너스 BC를 묶으면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가 있는 거니까 B 플러스 C, B 플러스 C, B 플러스 C를 묶으면 A제곱 A,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C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항이 하나, 둘, 세 개짜리니까 대각선 공식으로 반드시 될 거라고 인수분해가 AA, BC, B에 플러스 C에 마이너스 하면 B 마이너스 C가 나오겠죠. 얘는 인수분해 했더니 B 플러스 C,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C는 0이라고 된 거라고. 삼각형 3면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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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0이 될 수 있죠. 그 A 마이너스 C가 0이라는 얘기는 A랑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런 뜻이죠. 오늘의 마지막 7번 시리칸 문제 그 숫자 계산하라는 얘기죠. x는 2 플러스 루트이고요. y는 2 마이너스 루트이고요. x 세제곱에 x제곱 y xy제곱 y제곱까지 이 값을 계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계값 문제니까 처음부터 다 대입하면 망하는 거죠.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해야 되니까 이거 항이 4개짜리인데 둘둘 묶어서 하면 되죠. 둘. 둘둘 묶으죠. 둘이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가 생기고 둘이 y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가 생기죠. 그 공통인수 x 플러스 y를 묶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생기죠. x랑 y랑 더하면 얼마죠? 4. 4 곱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하면 6 플러스 4루트 2고 제곱하면 6 마이너스 4루트 2잖아. 더하면 4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가 없어지거든. 6 플러스 6이니까 12 12겠네. 계산적으로 48 88. 간단하게. 두 번째는요. 이거 뭐예요? 20의 제곱 마이너스 19의 제곱 더하기 18의 제곱 마이너스 17의 제곱 더하기 16제곱 마이너스 15제곱 여기까지. 이거 뭐예요 이거는? 합차. 아닙니까? 합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를 냈어? 합차하면 어떻게 돼요? 둘의 차이가 1이니까 1은 곱하나 많아져? 네 1은 곱하나? 1은 곱하나 많아? 그럼 합만 구하면 되네? 그럼 20부터 15까지 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그럼 이렇게 연속되는 애들 더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35, 35가 3개?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할 일은 우리 여기 105쪽이죠? 그 105쪽부터 두 번째 문제들을 푸시면 돼요. 2-2, 3-2, 4-2, 5-2, 6-2 이렇게 두 번째 문제들을 푸시면 돼요. 1번 문제는 이렇게 쪼개놓은 문제들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문제들을 푸시면서 질문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세요.